안녕하세요. 존버개미 존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나이스 평가정보라는 기업입니다. 나이스 평가정보는 CB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CB란 크레딧 뷰로 약자로서 신용 데이터를 가공하여서 정보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금융권, 비금융권의 데이터를 직접 받거나 아니면은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아온 정보를 가공해서 금융회사나 기업에 제공을 하는 거죠. 복잡한 것 같긴 한데 이 CB에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개인의 신용 등급을 측정하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다거나 할 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재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제 늘어날수록 이 회사에게 데이터를 받아가는 기관이 많아지니까 마이데이터 사업도 이 CB사의 조회량을 늘리기 때문에 매출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부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 CB 사업, 그리고 기업 CB 사업, 그리고 등등의 서비스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개인 CB 사업이 가장 높게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매출 증가폭이 적었는데요. 개인 CB의 매출 추이를 보시면은 21년까지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성장을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왜냐면은 22년도부터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금리가 많이 올라서 대출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의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CB 같은 경우는 TCB가 있는데요. 이 TCB 평가를 진행할 때 과거에는 은행이 지점별로 해왔던 게 본사 단위로 되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단가도 싸지면서 TCB는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리포트를 보시면은 이 회사가 할인을 받고 있는 데는 TCB의 역성장이 할인 요소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매출 인식이 어떻게 되냐? 1금융권에서는 연 단위의 정액제 단위로 매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아무리 대출이 많아진다 한들 정액제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추가적인 매출은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2, 3금융권 같은 경우는 신용권별로 매출을 인식하기 때문에 만약 대출 규제가 있어서 1금융에서 대출이 안 나온 상황에서 2, 3금융권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회사의 매출 증가에 또 기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원가가 막 그렇게 늘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면 데이터는 그대로 있잖아요. 데이터가 있는데 만약 조회량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만큼 마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퍼 리레이팅도 기대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21년도 같은 경우는 금리가 많이 내렸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출이 많았었죠. 그럼에 있어서 21년에 가장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2년, 23년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에 따른 요인으로는 이제 매출 원가는 거의 비슷하지만 판관비가 이렇게 살짝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매출이 성장을 해주면서 같이 판관비가 올랐으면은 이익률이 유지가 되었을 건데요. 그게 많이 떨어진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 회사의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팩터는 바로 금리입니다. 위에는 가계 신용 추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기준금리입니다. 이렇게 15년도, 21년도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가계 신용이 이렇게 크게 늘었었어요. 그에 따라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 15년과 그리고 21년 이렇게 최고점을 한 번씩 기록을 하고 가게 됩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아직 떨어지진 않았죠. 가장 높게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에 한국 10년 국채금리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9월에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대출 조회가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이 회사의 이익이 상승하는 구간이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살짝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엄청 높죠. 미국에서 지금 50bp를 떨어뜨린다고 한들 우리나라 3.5까지는 떨어지지 않아서 9월 이후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만약 진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를 가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후로 우리나라의 금리도 높게 유지하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가는 22년, 23년 동안 많이 조정이 받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매출 상장이 없었고 이익률 또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회사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에 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이 된다. 9월이 아닌 10월이 된다. 아니면 내년이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실적과는 무관하게 경기 침체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모든 주가가 다 빠지기 때문에 9월 이후에 한번 폭락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지금 정부에서 대출을 살짝 풀다가 요즘 다시 집값들이 많이 올라서 대출을 조금씩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나선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에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금리는 분명히 좋을 거고 그리고 금리가 이제는 조금씩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모두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회사의 주가가 더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지만 떨어지면 얼마나
얼마나 떨어질까요? 그렇게 크게 떨어질까요?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회사가 다시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다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더 나빠지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 공부를 하고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려 보았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버개미 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